네,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 오지게 박습니다, 선배님. 네. 조금만 더 구부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네.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. 어머, 감사합니다. 어머, 세련됐어. 네, 저는 오늘 늘 가던 성수동 스튜디오가 아니라 한남동에 훨씬 더 밝고 뭔가 큐티, 팬시 향기도 왠지 좋다고 느껴지는 이 조명에서 느껴지죠? 다른 분의 스튜디오에 찾아왔습니다. 가전주부님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말 많은 손님 스튜디오에 찾아와서 이렇게 오늘 하루 신세를 지게 되었고요. 저희가 이제 16년 만이죠? 네, 16년 만에 지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. 16년이요? 이 오빠가 모른 척하네. 잠깐 땀나는데? 2005년 홍대 근처에서 네, 홍대 살았어요 그때. 그 홍대 후문 쪽에 요가학원이 하나 있었어요. 거기 다니셨었죠? 거길 다니셨어요? 네, 제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었었어요.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고 혼자 남자분이었거든요. 꿋꿋하게 결석도 잘 안 하시고 그때 이미 연예인이셨어요. 그래서 맨날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자 회원들끼리 야막 쏘쏘 보면서 그랬었어요. 그리고 한 번 더 만나는 게 있는데 또? 그때 여성분과 함께 계셨었어요. 그것도 2005년. 잠깐만. 이거 잠깐 끊고 갑시다. 여성분이랑 같이 카페에 오셨었어요. 어디 있는 카페? 그 홍대에 있는 공주가 쓰는 침실 같은 카페라고. 공주 카페라고. 그때 같이 계시던 여성분들 기억하시나요? 몇 명이서 왔어요? 2분 계셨었어요. 여자 2분이랑 저 혼자랑? 네, 맞아요. 지금 우리 채널 컨셉이랑 안 맞는데요. 저희 네, 오늘 주제는 하석진은 저 나이 먹도록 왜 결혼의 기억자도 나오지 않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저희 제작진들이 뽑아놨더라고요. 특히 저는 대충 보셔서 알겠지만 남고 남대를 남대는 아니잖아요, 솔직히. 남대예요. 제가 네, 거의 한 명 정도는 있었잖아요. 4명 있었어요. 아, 4명. 남대 인정. 네. 근데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대의 그 남초와는 약간 다른 삶을 살지 않으셨을까? 인기가 워낙 많으셨을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주변에 여성분들을 많이 알고 지내는 그런 또 성향이 못 돼서 거의 주변은 다 이렇습니다. 네. 올해 부록. 네. 아니 뭐 가고 싶은 의지는 있으실까요?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. 아 진짜요? 원래는 별로 안 그랬었는데 재작년 정도부터 아마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이유가 나이도 찼고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부정적인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면서 저는 궁금한 게 네. 사지 멀쩡한 자기 밥벌이 하고 사는 네. 이 나이대의 남자가 장가를 안 가고 있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가 궁금해요. 야, 돈 많고 겁나 잘났는데 왜 여자들 나 가만히 냅두냐 약간 이런.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그때까지 이제 노총각이다 이러면 뭔가 하자가 있어 보이잖아요. 요즘에 그런가요? 요즘에는 사실은 노총각계의 신생아 느낌이고 이 정도 나이는 하자라기보다 요즘에 정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되게 굉장히 멀쩡한 남자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필요가 없나 보다.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나 보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말 많은 소녀를 어제도 봤는데 좀 통수를 맞았죠, 소위 말해서. 그러니까 왜시죠? 살면서 이별을 한 다음에 막 밥도 못 먹고 막 병원을 가고 막 맞아, 정신과 상담받고 해서 그렇지, 그럴 수 있지, 사람이라는 게. 그걸 어떻게 이분은 회복을 했을까를 듣고 싶어서 계속 봤는데 그분이랑 결혼했어요? 네, 제외해가지고. 어떡하려고. 결혼. 거기 보통 제외하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통수 맞았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달거든요. 헤어지셨네 이분 최근에. 맞네. 아니 그러니까 결별의 아픔을 빡센데 본 것 같은데. 그래서 그게 이제 아니 울지 마시고요. 저 괜찮아요. 왜? 눈물 고였나?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결별의 아픔도 뭐 저도 이제 막 한 명 사귄 건 아니니까 각자 이제 사람마다 아픔의 크기가 다르잖아요. 누구는 좀 덜 슬픈 친구가 있었고 누구는 막 진짜 앓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앓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면 결혼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.
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. 그걸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 어떤 내 고통이 해소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럼 운명인가? 이런 그러니까. 또 착각을 그러니까. 하게 되죠. 예. 근데 이제 저는 저희 남편이랑 사실 뭐 앓은 고통이 이제 컸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하자고 하는 분이 저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근데 두 분이 겹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. 그쵸. 뭐 누가 이제 뭐 두 명이 동시에 결혼하자고 하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말을 했고, 그리고 사실 인간성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다 된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, 말씀하신 대로 이별의 아픔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했다. 이것도 꼭 틀리진 않은 말인 것 같아요. 이걸 과대평가라고 한다기보단 감정이 느끼는 건 솔직한 거니까 내 감정이 그만큼 아프다는 건 그만큼 의지를 했고 많이 줬고 여러 가지, 그러니까 아픈 거, 그러니까 빈 공간이 큰 거죠. 저희가 이제 첫 회식 때 얘기했던 건데, 제 어떤 개똥 철학 같은 건데, 사람이랑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 생각해요. 마음속에서 어떤 개미집 같이 이렇게 막 줄기를 내리듯이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이렇게 뿌리를 하다가 그게 뜯겨져 나가면 그 모양의 빈 공간 채대로 남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모양의 누군가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지. 그 다음에 다행히 이제 인간이 가진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망각이라는 게, 그 울퉁불퉁하게 비어버린 내 공간을 조금씩 그냥 둥글둥글하게 물르게 만들어서 마치 사랑니 뺀 곳에 살이 차오르듯이, 그때쯤에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술 먹으면서 하면서, 아 형님 다음에 그 얘기해요 막 애들이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 오늘이 그런 얘기를 하기 되게 좋은 날이 아닐까. 아니,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상당히 뭔가 크게 고통을 느껴보신 것 같은. 그렇죠. 아 뭐 저는 그런 게 그리고 그 고통을 직업 특성상 기억하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그걸 제 경험에서 가져오는 게 되게 빠른 몰입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. 그래.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그냥 잊으려고 하잖아요.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내가 또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 이 아픔 킵,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. 맞아요. 그럼 그런 게 회복이 있어요. 더 안 될 것 같아요. 좀 잊을 거는 잊어야지 회복이 되는 건데. 그러니까 아예 없애지 못하고 한 켠에 살짝 두고 있는 거죠. 이거 좀 맴집. 그러니까 성향인 것 같아요. 다들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, 특히 남자들은 첫사랑 못 잊는다고 하는데, 못 잊어? 못 잊냐고. 그때 안 하시고 지금까지 같은 분이 옆에 계시지 않았다라면 되게 조바심 나지 않았을까요?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결혼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결혼 자체에 조바심을 낸다기보다는 확실히 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조건들 이런 걸 가진 분들은 이미 결혼한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해요.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결혼이 그런 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요즘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, 그게 꼭 중요한가? 운명은 언제 만나든 나중에라도 만나지 않을까?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해요. 저는 이제 5년 후에 제가 그때도 못 갔다 라고 했을 때, 전 항상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, 갔다 온 게 낫냐 못 간 게 낫냐라고 할 때 저는 항상 갔다 온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. 지금 생각해 보셨어요? 지금 상상해 보셨죠? 네네네. 갔다 온 게 낫지 않아요? 못 간 것보다? 오. 갔다 왔다는 건 누군가랑 거기까지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올인을 때려본, 이런 표현 안 되죠.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, 나이라는 게 숫자에 불과하다고도 하지만 어쨌건 우리나라에서 45, 50이 될 때까지 계속 간 보고 있는 것 같은 사람과 비교해보면, 물론 갔다 온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제 생각인데 갔다 온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. 나이가 어느 정도 찼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문제 있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마음이 좀 있는 거잖아요. 제가 그건 되게 작은 팩터긴 한데, 네, 결혼 얘기가 나왔다 했을 때, 너는 왜 안 했어? 그냥 뭐 좋은 사람 못 만나서요. 넌 왜 안 했어? 갔다 왔어요. 갔다 왔어? 왜 어떻게 됐어? 이렇게 뭐 아니면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이혼남은 한번 결혼을 해봤으니까 검증이 된 사람이 아니냐, 약간 이런 말씀이신 거죠. 만약에 제가 그냥 어떤 사람을 이성으로 볼 때, 이 사람이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데 갔다 왔다,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, 두 개 다 저한테는 크게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돌싱도 돌싱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또 많이 고려할 부분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. 돌싱까지 너무 오래 많이 갔다 우리. 그리고 이제 하석진님 채널의 구독자들이라면 또 아직 이렇게 굉장히 또 번듯한 미혼남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실 거예요. 뭘 보고? 과거에 누굴 만났었는지. 어떻게 실명으로 공개 가능한 연인이, 부여친, 쿨한 부여친이 있나요?
그러면 좀 결혼하고 싶으신 마음이 확실히 많으신 것 같아요.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우리가 이제 누굴 만나려면 어떤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만나야 되잖아요.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? 그걸 결혼이랑 이상형을 결부짓기에는 사실 좀 다른 요소인 것 같아요. 아니, 그래도 그냥 우리가 그냥 망상은 할 수 있는 거니까. 누구 연예인으로 따지면 누구? 저는 좀 작은 사람보다는 큰 사람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키가 글래머보다는 마른 편을 더 좋아하고 그냥 그런 외적인 건 그렇고 성격적인 건 제가 생각보다 내향적인 MBTI로 치면 저는 아마 I 쪽일 거예요. 좀 E 쪽인 좀 더 외향성을 갖고 있는 분이 더 저는 좋더라고요. 어디 같이 다니는 걸 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. 여행 가는 걸 혼자서도 여행 좋아하고 그런 걸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무덤덤하면서도 좀 활발하고 약간 이런 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여자인데 이게 남녀를 불문하고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체력이 떨어지거나 너무 몸을 사리거나 이런 스타일 저도 좀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체력이 좀 비슷해야 행복 지수도 비슷하고 부지런함도 비슷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서로 생활 패턴이 잘 맞아지는 게 맞고 한 명은 계속 치우는 성향이고 한 명은 널어버리는 성향이면 되게 스트레스죠.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깨끗한 집이 만들어지겠지만 둘 다 되게 힘든 거잖아요. 그게 한 명은 좀 여유 있게 있고 싶은데 자꾸 치우고 한 명은 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어지르고 그럼 굉장히 피곤하거든요. 그래서 그 좀 성향이 잘 맞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제 직업이 아무래도 바쁠 때 엄청 바쁘다가 쉬실 때는 뭔가 또 충전을 한참 또 하셔야 되고 이런 직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도 같이 좀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거는 좀 아니었거든요. 사실 좀 제가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맞출 수 있는 경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방은 좀 레귤러한 출퇴근을 가진 직업군이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어요. 저는. 만약에 그렇다면 그 상대방이 혼자 어디 여행 가고 혼자 뭐 가고 이런 거를 다 오케이 하고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게 약간 나는 출근하는데 지금 너 여행 가? 약간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. 그쵸. 그리고 이제 저랑 저희 남편이 저희 남편은 되게 레귤러하게 이제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저는 좀 자유로웠더니 같이 여행 같은 걸 잘 못 가더라고요. 맞추기가 힘들죠. 네, 은근히 그게 더 힘들어서 그러니까 둘 다 회사원이거나 아니면 둘 다 좀 프리랜서거나 이게 저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건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싸우고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싸울 때 험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막 말실수하고 막 싸울 때 막 과한 격학 평소에는 너무 막 이런데 싸움만 하면 눈 돌아가 우리 남편이 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. 그럼 이제 만날 때 보통 뭔가 소개팅이나 약간 이런 스타일이세요? 아니면 자만추를? 사실은 자만추가 제일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만남이니까 그걸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어요. 그쵸. 그리고 특히 저는 직업상 이미 우리가 사실 야 사진 보내줘 이렇게 해도 그것도 꺼려하는데 상대방은 저는 그게 다 노출돼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쵸. 어머 얘 소개팅 하는데 사진 보내달래 막 이러면서 그걸 싫어하는데 야 걔는 나 검색해서 찾을 것 되게 많을 텐데 나는 그래도 뭐라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. 그리고 소개팅으로 만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소개팅이란 게 이미 상대를 이성으로 가정하고 그러니까 한 명의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연애 상대 후보자로 하고 가니까 까일 요소밖에 안 보일 거야 소개팅이라는 거는. 근데 자연스러운 만남은 그냥 만나가지고 오늘 뭐 수다를 떤다거나 뭐 간단하게 뭐 술 한잔 한다거나 이러는 자리니까 좀 더 편하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자연스럽게 만나면 물론 이제 나중에 결혼하거나 이럴 때 친구들한테 우리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썰풀 것도 많고. 맞아요. 왜냐면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면은 이게 또 살짝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. 그래요? 아니 그냥 저희는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뭔가 선본가처럼 조건 보고 만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네, 그래서 이제 저도 뭔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더 좋은데 진짜 말씀대로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알려진 게 약자예요.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하석진이니까 소개팅 하는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의심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. 그냥 궁금해서 나오는 경우도 그러니까요. 있을 것 같고 혹은 모르게 얘기 안 하고 나갈 때도 있었어요. 그래서 못 알아보던가요 상대방이? 그것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.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. 질문을 안 해요 막 나한테. 저한테 뭐 궁금한 거 혹시 그동안 하나라도 있으면 좀 질문해 주세요. 계속 질문을 하는데 저만 한 거예요.
뭐 그럴 때도 있었고, 아무튼 소개팅이란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방법이 제일 무난하지 않나.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4인 이상 네. 집합을 못 하는데. 네. 사실 또 술 먹고 또 약간 또 눈에 필터가 씌어가지고 또 만나줘야 맞아요. 되는데 되게 중요한데 10시 이후에 술을 못 먹으니까 그렇잖아요. 맞아요. 모르는 사람을 집에 불러서 먹기도 못하고 그래 아픔이 좀 공감이 된다. 네. 근데 그 남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나이가 먹을수록 겁이 생긴대요. 맞아요. 겁이 생겨. 실패할까봐 좀 두려워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연락처 주고받아서 다음에 제가 연락 드릴게요. 전 잘 집에 도착했습니다. 그 다음번에 어떻게 연락을 할지에 대해서 저랑 제 주변에 있는 노총각 친구들은 야 아직 연락 안 했어? 한번 해봐. 아니야 지금 너무 이번 주 바쁘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말쯤 다시 연락할래. 이거를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이제 내 스타일 이러면서 확 빠졌는데 이제는 너무 이제 그랬던 사례들이 망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에도 뭐 별거 있겠어?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이렇게 무덤덤해지고 간절함이 줄어드는 게 맞아요. 있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뭔가 목적이 결혼이다 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하석진 씨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뭐 그렇게 싫다고 할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솔직히. 아니에요? 잘 안 먹히는 스타일이세요? 잘 먹히는 스타일이에요. 이 얘기 하려고.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지 혹은 이렇게 하는지 혹은 이게 내가 답지 않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게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. 이런 게 있고 가장 큰 거,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큰 거 중에 하나인데 나이가 차니까 이 관계의 형성이 얼만큼 유지될 거에 대한 보장을 겁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제는 만나서 기쁜 거보다 헤어져서 슬픈 게 더 큰 시점이 됐고,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못 만나게 된다. 어차피 헤어질 관계라면 그냥 알고 지내지 뭐 정도로 그야말로 무덤덤의 원인이 다 그런 것들에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점점 못 만나게 되는 것, 그러니까 마음을 덜 주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그 마음을 덜 주는 게 연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. 그러면은 반대로 여자가 엄청 적극적으로 오늘 이렇게 뭐 만나고 들어가서 오빠 내일도 절 만나주실 수 있으신가요? 막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건 또 아니에요? 그것도 아니잖아요, 솔직히. 근데 요즘 스타일은 좀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하긴. 네. 조금 저희 때보다는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들 많이 하는 것 많이 같은데.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, 요즘. 네. 그것도 또 좀 또 별로예요? 요새는 이런가 보다라는 존중을 함과 동시에 나는 이거 안 익숙한데 라면서 그게 세대차잖아요. 혹은 만약에 나랑 비슷한 세대를 살아온 사람이 그러면 그건 이거대로 조금 이상하고 얘는 되게 왜 이러지? 약간 이런. 그래서 그 어떤 선을 점점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게 모든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뭐든 모를 때 하는 게 맞아요. 참 속편하고 그런 것 같긴 해요. 그냥 적극적이어도 되는 거예요, 그러면?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남자분들이 그런 만큼 여자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 들이대면 너무 들이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? 내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? 이러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는 마찬가지고 누구 한쪽이라도 먼저 말을 시켜야 그 관계가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조금 뭔가 더 상대방이 겁내지 않을 방법을 찾아서 들이대 봐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텀이 길면 길수록 감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꾸준히 경험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고, 제가 남자들끼리 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이상형이랑 꼭 결혼을 하게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. 누구랑 결혼을 할지 모르고 내가 머릿속에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스타일과 실제로 잘 맞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. 맞아. 그러니까 일단은 다 만나봐야 돼요. 맞아. 아니 저는 사실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한강뷰 보면서 즐기고 계시다 막 이렇게 약간 언플이 됐잖아요. 그래서 지금 삶 되게 행복하면 결혼은 뭐 굳이 약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눈빛에서 굉장히 외로움이 보여가지고 그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약간 ISTJ, INTJ 약간 이런 계열이 아닐까. 그거와 궁합이 잘 맞는 MBTI를 가진 여자분들 만나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, 누굴 만날까? 외롭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부럽습니다 저는.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. 오늘은 그냥 가전주부님 만난 게 아니라 말 많은 소녀 만난 거잖아. 빵거미도. 네. 그러니까 말 많은 소녀님께 오늘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진단도 좀 받은 것 같아요. 진짜요? 도움이 뭐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좀 도움이 될 게 있으면 네. 해가지고. 잘 맞는 것 같은 분이 계시면 제가 소개를 좀 더
네, 오늘 이렇게 30대, 40대 연애와 결혼, 이별, 그리고 아픔 혹은 이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좀 민망하기도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, 오늘. 아니에요. 벽에 사인 꼭 하고 가시고요. 네, 하석진님 구독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실버 버튼에 굉장히 탐을 많이 내시더라고요.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저 실버 버튼. 버튼을 여러분 빨리 주변에 공유하셔가지고 얼른 이 오빠 실버 버튼 받게 해드립시다 우리. 네, 감사합니다. 선생님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못하시거든요. 저도 잘 못해요. 인사하게 그거라는 거라고. 그게. 그러면은 약간 알려주세요 영상으로. 하석진 공략법. 여기서 별로 구애를 하고 싶진 않아요. 다만 저 같은 고민을 하는, 앞으로 고민을 하게 될 남자분들 혹은 이런 고민을 할 남자놈들을 볼 여성분들이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가 오늘 콘텐츠의 약간 목적이라서, 네. 아무튼간 30대 후반, 40대 초반이 된 저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공감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